그러면은 기존에 진짜 M8N에서 짜여진 어떤 워크플로우를 그쵸. 저렇게 큰 로드를 활용해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건 그쵸. 되게 엄청난 일이네요. 그쵸? 엄청난 일이죠. 네.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AI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지만 오히려 더 쉬운 문제에 또 특히 수학에 약하다 보니까 그쵸, 약간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싹 긁어가지고 커맨드 C를 누른 다음에 아까 M8에 가가지고 커맨드 B를 누르잖아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이슨 저기 지금 노드가 붙은 거예요? 네. 와. 제이슨이어서 그래요. 아. 제이슨이어서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 다 쓸 수가 있고요. 왜 어렵다고 하는 거지? 너무 쉬운데요? 오늘은 MCP를 활용하여 M8N 10배 생산성 올리기라는 주제로 M8N 코리아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신 박정기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M8N 코리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회사는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AI 선임 연구원으로 지금 LLM도 연구하고 있고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MCP 서버나 헙을 이제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언이라는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이시언이라는 회사는 또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도 또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회사는 코스타 상장한 지 벌써 42년이 넘었고요.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옛날에 사운드 블러스트라는 그런 부품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부품으로 유명했고 현재는 엔비디아의 GPU를 납품하는 국내의 기가바이트 총판으로 지금 국내에서 1위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하시고 계신 업무랑 굉장히 좀 잘 맞는 회사 같네요. 네. 그러면은 좀 그 전에는 제이시언이라는 회사를 다니시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이시언에 일하기 전에는 지피터스라는 커뮤니티에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M8N을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M8N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지피터스에서 제가 일할 때 비즈니스 로직, 지니파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로직들을 M8N으로 모두 자동화하는 부분을 좀 맡아서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만 해도 거의 30개가 넘습니다. 네. 그 지피터스는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간단하게 어떤 커뮤니티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피터스는 지금 국내에서 그래도 챗 GPT 관련해서 또 굉장히 빠르게 나왔던 커뮤니티고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피터스에서 현재 2년 동안 활동 중인데 문과생도 AI라는 그런 브랜드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피터스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었던 건 뭐냐면 문과생도 AI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M8N이 아니라 파이썬 기초부터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M8N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그 단어가 없었지 여러분도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계속 드리고 문과생이 계속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코드라든지 서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강의랑 그리고 되게 모티베이션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문과생이신가요? 근데 제가 문과생이라고는 얘기를 안 드렸고 사실 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고요. 제가 사실 이런 쪽으로 계속 열심히 했던 이유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물리, 지구과학, 화학을 6년 동안 화학 조교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심지어 그 학원 강사로 제의도 받았지만 사실 너무 지루하기도 했고 사실 저는 제 미래가 AI 있다고 그때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AI 부트캠프도 거의 3개나 다니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AI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제안은 아쉽게도 받지 않고 근데 제 이 탤런트가 이 AI 쪽에 이렇게 잘 될지 사실 그때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쌓아놓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쓸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AI 쪽으로 계속 강의를 한다든지 쉽게 설명하고 좀 낮은 눈높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입할 수 있게 많은 가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지피터스라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강의도 해오셨는데 주로 좀 어떤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해오셨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AI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를 많이 해왔고요. 중간엔 잠깐 어려운 걸 했었어요. 그래서 라마 인덱스라는 어떤 툴이 있거든요. 레그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레그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5기, 16기는 문과생도 M8N이라는 스터디를 운영했고 이제 저번 주 화요일 날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도 M8N을 잘 쓸 수 있게 지금 계속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서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엠파렌 코리아 커뮤니티를 또 운영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메이크라는 툴은 자동화 툴로 아는데 엠파렌은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엠파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엠파렌은요, 메이크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던 툴이에요. 2018년부터 나왔고요. 그때는 베타로 사실 처음에는 개발자들을 위한 툴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툴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개인 사용자가 처음에 사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들의 향상성, 생산성을 높여주는 툴로 나왔던 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못 받았죠. 그리고 약간 좀 너드들이나 약간 이쪽 세계에서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만 쓰는 툴이었습니다. 하지만 엠파렌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오게 되면 메이크나 자피어가 이제 계속 올라올 때 우리도 이제 메이크랑 자피어랑 돌아가는 로직이나 뭐 트리거 노드도 있고 액션 노드 다 똑같은데 이 엠파렌은 한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 컴퓨터에 깔 수 있다. 셀프 호스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랑 그리고 AI, LLM을 쓸 수 있는 LLM이 발견이 되면서 이 LLM 툴들을 업무 자동화, RP에 붙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엠파렌이라는 툴도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오늘 말씀드린 MCP 노드도 공식 노드가 최근에 되게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엠파렌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한 3개월, 6개월 전에는 메이크라는 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엠파렌과 좀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크 대비해서 이제 좋은 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코드 노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노드를 쓰면 메이크에서는 한 3개, 4개의 노드로 힘들게 구현해야 되는 어떤 로직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저희가 챗 GPT한테 자, 인풋 JSON, 인풋 형태의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웃풋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엠파렌에서 돌릴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짜줘 아니면 파이썬 코드를 짜줘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코딩을 해줘서 그 코드 노드에 그냥 코드를 붙여넣기만 하면 이 메이크에서 힘들게 짰던 워크플로우들을 쉽게 하나의 노드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코드 노드를 쓸 수 있다가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다는 건 메이크나 자피를 쓰려면 저희가 월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 엠파렌을 여러분들 컴퓨터 혹은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무료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구열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관리해줄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은 조금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제 대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엠파렌을 본인 서버실에다가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 얘기로는 삼성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롯데, SK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도 저도 자동화에 대한 또 관심은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워크플로우 구축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에러도 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좀 유지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또 마침 또 엠파렌에서도 제가 요즘 굉장히 꽂힌 키워드가 MCP거든요. 그래서 MCP에 대해서 또 최근에 영상 올린 것도 되게 반응이 좋고 저도 그 이후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서 향후 한 올해까지는 MCP로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겠고 이걸 배우지 않으면 정말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엠파렌에서도 얼마 안 됐죠? 네. 네. 엄청 따끈따끈하게 그 MCP 서버를 구축할 수 있게끔 좀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메이크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자동화 툴 중에는 또 이렇게 엠파렌이 그 MCP 서버를 좀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질 것 같아서 또 한국의 또 공식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계신 또 박정기님이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좀 이런 MCP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말씀 주신 대로 MCP가 대한민국에서 또 AI 씬에서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 엠파렌 같은 경우가 사실 MCP 노드가요 이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엠파렌은 뛰어난 개발자들이 본인이 필요한 노드가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P 노드가 원래
한 달, 2달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노드를 써서 MCP를 쓸 수가 있었고, 근데 조금 제약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직접 M8N 개발자들이 나서서 MCP 노드를 출시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M8N에서 여러분들의 MCP 서버를 M8N 워크플로우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또 안 써보신 분들은 크게 와닿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M8N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어떤 워크플로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워크플로우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제가 MCP 서버를 M8N으로 패키징을 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접속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MCP를 연동해 쓸 수 있는데, 지금 MCP 서버 나옴으로 인해서 클로드랑 M8N을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가지고 결과를 또 클로드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파편화된 툴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LLM, 클로드라는 LLM 서비스, 아니면 뭐 챗GPT도 곧 지원을 하겠죠, MCP. 그런 툴에서 이런 에이전트 툴들을 쉽게 연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독제로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M8에서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만의 좀 그 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 있으면 진짜 이걸로 좀 비즈니스나 어떤 뭔가 서비스로 이렇게 배포가 또 M8N을 통해서 굉장히 좀 쉬워지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특히 이렇게 MCP를 좀 공개를 하면서 제가 모시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도 웨이크로도 충분히 뭐 다른 여러 가지 LLM 모델을 호출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좀 이 MCP의 공개로 인해서 LLM의 고유의 어떤 성능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지금 클로드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다른 자동화 툴을 API를 호출해서 그런 LLM에 질문하거나 요청을 하게 됐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외부 서비스들을 클로드 안에서 좀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의 이런 자동화 툴들은 추론 모델은 또 붙이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근데 클로드에서는 또 추론 모델까지 이 MCP 서버를 통해서 M8N에 호출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M8N에서 이제 호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자동화에 대해서 약간 저도 소개는 하지만 약간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M8N도 지금 이 흐름에 맞춰서 배워야 되는 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전문가이신 좀 박정기님을 모시게 됐고 오늘은 저희가 M8N의 뭐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다음번에 한번 또 제대로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요 M8N의 MCP 서버를 만들게 됨으로써 어떤 기능들이 가능해졌는지 약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화면을 보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일단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MCP 서버 트리거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노드를 보면은 이제 URL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MCP URL이라는 건데 이제 테스트 URL과 프로덕션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거는 프로덕션 URL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인증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토큰을 발행받은 사람만 쓸 수 있게 뭔가 인증 절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CP 서버 트리거를 만들어 놨고 아마 허미님께서 MCP 클로드에서 많이 붙여서 써보셨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만든 M8의 MCP 서버에는 가장 간단한 두 가지 툴을 붙여놨어요. 첫 번째는 계산기입니다. 허미님 혹시 제미나이나 클로드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면은 얘가 맞출 수 있던가요? 해보셨나요? 약간 난이도가 있으면 좀 못 맞추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라도 오래 걸리거나 틀릴 확률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 계산기라는 툴을 붙이게 되면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줘라고 했을 때 클로드에서 이걸 연동하게 되면 이 MCP 툴을 가져와서 계산기 툴이 있네 하면서 계산기 툴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툴 가장 간단한 거 하나 붙여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getTime이라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클로드한테 야 지금 파리의 시간을 알려줘 라고 하면 정확히 맞출 수가 있을까요? 클로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또 웹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오류를 갖고 올 수 있겠죠?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겠죠. 정확한 값을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getTime이라는 것도 이 M8N 노드에서 지원하는 노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나라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어요. 타임존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가져올 수 있어서 만약에 지금 클로드에서 뉴욕의 지금 시간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MCP 툴 중에서 getTime이라는 거를 호출해서 실제 지금 뉴욕의 시간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려운 MCP 툴을 여기다 붙일 수는 있지만 오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두 개의 툴을 붙여놨고 이거를 지금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서버를 트리거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액티브로 지금 켜놨습니다. 켜놓은 상태고 지금 제 클로드를 연 다음에 이 클로드 창에서 제가 세팅에 가서 이제 M8N이라는 여기 연결을 해놨고요. 사실 이거를 연결하려면 Edit Config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아시는 이 클로드 데스크탑 컨피그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커서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MCP 서버 중에 M8N이라는 MCP를 쓸 거고 커맨드는 이제 맥이랑 윈도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에서는 쉘 커맨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M8N 코리아 온라인이라는 서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MCP 서버를 띄워 놓은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허미님께서 아마 여기 제이슨에다 붙여 넣으신 것들은 대부분 STDIO 옵션으로 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MCP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STDIO가 있고 SSE 버전이 있는데 SSE 버전은 저희의 이 백엔드로 만든 그 MCP 서버를 코드를 상대방이 뜯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도 좋고 나중에 판매하기에도 용이하고 되게 더 좋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SE 통신 방식으로 지금 클로드랑 연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잘 한 다음에 클로드에 가서 원래는 세팅을 하고 한번 껐다 켜야겠죠. 그래서 커맨드 Q 버튼을 눌러서 끄고 다시 클로드를 이제 키게 되면 좀 기다리면 여기 이제 망치가 뜨게 됩니다. 망치가 떴고 여기 보시면은 신기하게 Calculator라는 툴 from server M8N 이라는 게 떴고 getTime이라는 툴 그리고 server from M8N 이렇게 두 개가 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있는데 이거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툴을 지금 쓸 수 있게 세팅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 지금 어느 나라의 시간을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허민님? 지금 저 시드니요. 네, 이렇게 M8N의 서버에 가서 getTime이라는 툴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그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그냥 클로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웹으로 접속하면은 클로드가 MCP를 못 쓰죠, 아직. 네, 웹에 있는 클로드한테 물어봤어요. 시간 정확하네요. 네. 지금 보시면 저는 직접적으로 MCP 툴을 접근할 수 없다 그러고 모르죠. 대략 이럴 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MC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정확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LLM에서 얘한테 망치를 지어줘서 정확하게 그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되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M8에서 로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큐션에 가보면 방금 진짜 호출해서 쓴 건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MCP 서버 트리거가 됐고 getTime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를 타임존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커런트 타임을 가져와서 답변을 한 거라서 진짜 클로드에서 M8N을 불러다가 해줘 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진짜 M8N에서 짜여진 어떤 워크플로우를 저렇게 클로드를 활용해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엄청난 일이네요. 그쵸. 엄청난 일이죠. 네.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또 저 칼큘레이터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AI를 이제 막 접하신 분들은 AI가 이것도 못해라고 하지만 그쵸, 그럴 수 있죠. AI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지만 오히려 더 쉬운 문제에 또 특히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그쵸, 약간 맞아요. 네. 한번 그냥 클로드한테, MCP가 없는 클로드한테 9.999 더하기 1. 너무 또 어려우면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추론 모델 테스트할 때 이런 거 많이 테스트 해보거든요. 근데 이건 잘 나오네요. 근데 하여튼 더 어려운 수학 문제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 해볼까요? 맞아요. 네. 9.9랑 0.09 중에 누가 더 클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이건 잘 맞추네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이걸 진짜 못 맞췄거든요. 맞아요. 지금 좀 모델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잘 맞추지만 옛날에는 잘 못했고 어쨌든 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실제 계산기 돌리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수학 문제 4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잘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채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저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M8N 툴을 실제로 불렀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여기 하나가 띵 하고 떴죠. 자, 48분 네, 실행을 했고 칼큘레이터를 정확히 가져와서 리스폰스 12를 했습니다. 커리가 1.1 더하기 9.9로 잡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한 계산기지만 어쨌든 이게 옛날이었으면 굉장히 또 센시했을 텐데 지금은 또 약간 그 수학 문제, 간단한 수학 문제는 또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MCP EX2가 있는데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M8에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거를 부르면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툴에 M8의 워크플로우 툴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가보시면은 유튜브 트랜스크립트라는 툴이고 설명에다가 유튜브 트랜스크립트를 원하면 이 툴을 불러라 라고 적어놨고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MCP 툴이라는 워크플로우를 다른 데 또 만들어 놨고요. 이 툴은 지금 보시면 링크를 받아다가 이제 M8N에서 다른 뛰어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노드가 있습니다. 그 노드를 가져와서 링크를 넣기만 하면 그 자막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와, 저렇게 간단하게 3개의 노드를 사실 이것도 필요 없긴 한데 네,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뒤에 내가 이상하지 뭐 다른 거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까지 다 해서 클로드로 가는 거예요. 와.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지금 얘는 3개의 노드고 네. 그 워크플로우 아까 전에 요 얘는 하나로 보였잖아요. 네. 저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는 그냥 이 퍼스널에 가서 그냥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에서 뭔가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MCP 서버 트리거에서 이 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콜 M8의 워크플로우 툴 이걸 누른 다음에 이 툴이 어떤 이름이 뭐고 이걸 언제 써야 되고를 설정해주고 여기서 제가 만든 그 툴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저렇게 선택하는구나. 네. 쉽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에요. 네. 근데 워낙 메이크보다 이쁘진 않아요. 일단은 저는 그 너무 선택하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좀 허들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게 그쵸?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쵸?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M8에서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비개발자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나 아니면 뛰어난 개발자들이 노드들을 만들면 돼요. 커스텀 노드를 잘 만들면 최대한 옵션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 쓰면 된다. API 키 넣어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것도 됩니다.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것들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뭐 뉴스 크롤링 하거나 유튜브 크롤링 하거나 그런 것들, 특히 또 메이크로 이미 많이들 하는 것들, 약간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저희가 좀 힘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면 또 M8N 코리아에서 또 지금 사람이 계속 많이 늘고 있으니까 또 보시고 계신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화력을 넣어주시고 그쵸. 한 저희가 한 몇백 명 넘어가면 또 그런 것도 한번 좀 기획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번 저것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여기는 이제 M8N dev라고 해서 아까 서버랑 이름이 같으면 안 돼요. 다른 서버를 또 띄운 거라서 일단 고유한 다른 또 이름으로 만들어 놨고 자, 여기에서 이제 M8N dev MCP를 활용해서 유튜브 자막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허미님 영상 중에 조금 짧은 거 너무 길면은 다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있습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로드 데스크탑에다가 이 유튜브 링크의 트랜스크립트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쓰겠냐 라고 물어보고 얼라우를 해주면 자 이제 그러면 이 값이 M8N으로 가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You often hear that AI is like a black box로 시작하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저도 봤습니다. 허미님이 올려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다 나와요. 스크립트를 저렇게 뚝딱 가져오면요. 그쵸. 와, 진짜 쉽네요. 어렵지 않죠.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런 워크플로우들이 뭐 엄청 복잡하고 막 짜는 것도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요거는 되게 3개의 워크플로우를 또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MCP로 또 호출해가지고 저렇게 클로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되게 굉장히 유용해 보이네요. 근데 또 저 정도는 사실 그냥 유튜브 요약본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그쵸. 있을 텐데 저렇게 스크립트 가져오는 건 사실 저 스크립트 가져오는 것만으로 저는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요걸로 이제 클로드를 어떻게 또 그쵸. 쓰는지가 저는 그게 더 활용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걸 맞아요.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쵸. 형식으로 정리를 하거나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엠파렌이 굉장히 좀 이제 더 활용도가 네. AI 시대에 LLM을 활용한 어떤 워크플로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공부를 밀어놨다가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라고는 네.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쉬운 것만 보여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네. 또 에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쉬운 것만 일단 보여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엠팔의 워크플로우를, 이 툴을 여기 뒤에다가 허미님이 상상하고 계신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유튜브 트랜스크립을 가져와서 뭐 LLM한테 태워가지고 이 영상이 왜 터졌는지, 아니면 이 자막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프롬프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서 뭔가를 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이거를 클로드한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엠파렌 MCP 서버를 만드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허미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 클로드에서 이거 자꾸 할 때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너무 귀찮다라고 하셨잖아요. 허미님의 어떤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그 웹 서비스에 이 엠파렌 MCP 서버를 만드셔서 거기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allow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렇게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메이크처럼 그냥 완전 자동화를 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길 원하시는데, 뭔가 나만의 서버를 만들어서 네. 저렇게 클라우드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클로드 자체 내에서 매번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 엠파렌을 통해서 그 클로드에 매번 어떤 트리거를 계속 자동으로 요청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놀랍네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100% 자동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허민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거를 다 자동화하겠다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뭔가를 해서 호출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면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서버에다가 이걸 해서 이걸 해줘라고 하면은 중간에 매개체로 확인하고 자동화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 자동화를 하면 성능도 떨어지고 맞아요. 할 수가 없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약간 오히려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메이크를 많이 하시던 분들처럼 완벽하게, 물론 자동화도 100% 자동화도 가능하지만 이런 LLM 뭐 지금 클로드 같은 경우 지금 MCP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100% 자동화하기보다, 그리고 클로드에서도 그걸 약간 아직까지는 좀 지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또 코드 깎는 노이님이라는 유튜버 분과 오늘 또 인터뷰를 해보면서 그분도 약간 그 완전 자동화는 좀 지양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MCP가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이 그쵸.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엠파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 엠파렌에서 그 MCP를 공개를 해줬지만 대부분의 MCP들은 또 약간 출처불명인 그쵸.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 어떤 정보들을 다 가져갈 수 수도 있고. 네. 있는 약간 그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클로드에서도 약간 그걸 좀 지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그걸 체크만 해주더라도, 만약에 저는 오늘 오전에 또 그 요한님하고도 MCP 관련해서 좀 촬영을 진행했는데, 저렇게 유튜브에 스크립트를 갖고 와서 클로드로 요약을 한 다음에 옵시디언에 붙이는 이런 그게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워크플로우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거는 자동화보다 더 큰 가치가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각도로 그쵸. 더욱더 파워풀한,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클로드 3.7손에 API를 호출하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 맞아요. 추론 모델도 사용하려면 비싼데, 이런 맞아요. 추론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반자동화를 해서 더 그쵸. 파워풀해진다는 게, 아. 그리고 제가 약간 이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옵시디언도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기존에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배우는데 네. 진입장벽이 컸잖아요. 그쵸. 근데 클로드 MCP를 클로드 프로젝트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사전 지침이나 아니면은 뭐 옵시디언에 필요한 어떤 매뉴얼들을 얘한테 인베딩하고, 굳이 인베딩 안 하더라도 LLM은 기본적인 어떤 최근의 정보들은 학습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옵시디언의 기본적인 얘가 방법들 아니까 네. 그냥 내가 어떤 기사를 요약해 준 내용을 그냥 우리가 템플릿을 첨부해서 이거대로 옵시디언에 네. 기록해줘 하니까 진짜 요한님이 쓰는 그 템플릿 그대로 자동으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엠파렌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으로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뭔가 이런 부분에서 클로드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사전 프로프팅을 좀 잘 하면은 엠파렌처럼 워크플로우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나중에는 좀 네네. 쉬워지겠지 않나? 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엠파렌 코리아 측에서도 또 많이 네. 수고를 해주신다면, 저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또 진입할 수 맞습니다. 있는 기회가 이 MCP를 통해서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좀 그 기대감을 갖게 돼서 좀 공부를 진짜,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간단하게만 봤는데도 네. 되게 이전보다 약간 노드가 너무 적어서 되게 좋네요. 네, 네. 그쵸.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커스텀 노드가 없었다면 구현하기도 힘들고 막 코드 노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전 미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엠파렌 하면은 개발자 툴 아니냐, 맞아요. 약간 진입 장벽이 좀 너무 큰 툴이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네. 약간 어떤 부분만 넘으면은 엠파렌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LLM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노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엠파렌 커뮤니티의 템플릿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일단 검색창에 엠파렌 템플릿을 검색하시면 지금 1636개의 워크플로우가 전 세계에서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옵시디언 아니면 구글 시트를 엠파렌에서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검색창에 구글 시트를 검색을 하시면 구글 시트를 활용한 템플릿이 224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보고 연동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를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싹 긁어가지고 커맨드 C를 누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엠파렌 가가지고 커맨드 V를 누르잖아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기 지금 노드가 붙은 거예요? 네. 와. 제이슨이어서 그래요. 제이슨이어서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빨간색이 있잖아요. 네. 이거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그인. 네네네. 제미나이는 API 키를 넣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엠파렌 클라우드 버전은 구글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이런 셀프 호스팅을 한 거는 여기서 이제 어려워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구글 클라우드 콘솔 가가지고 제가 저 부분은 네. 뭐 저도 이제 비개발자고 네. 저런 걸 잘 못하던 사람인데 저거 그냥 캡처해서 그쵸. 사실 그냥 LLM 모델에 물어봐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진짜 링크까지 주면서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쉬운데요, 진짜? 노력만 하면 돼요. 이제는 어.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어디 나가서 강의할 때도 이거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이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이어서 다 이해를 해요. LLM 이걸 넣어도. 그래서 내가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넣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와. 퍼플레시티, 뭐 챗GPT에 웹 검색하거나 저는 요즘에 그록을 많이 쓰는데 그록이 진짜 잘 가져와요. 저는 그록에 이런 거 물어봐서 연동하는 거 많이 물어봐서 합니다. 네, 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연동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여기서 하면 되고, 근데 또, 다 영어다 보니까, 엠파렌 코리아에 오셔가지고 또 여쭤보시면, 착한 사람들이 또 워크플로우 공유도 해주시고, 연동하는 방법도 저거 많이 해서. 다 긁어와서 좀 번역 한번 엠파렌 코리아 아예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GP터스 내에서도 이거를 크롤링을 해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심지어 어제는 네. 엠파렌이 지금 다 영어잖아요. 네. 이거를 한글화를 어제 커서를 통해서 오. 3,500줄을 한글로 바꿔 써야 되거든요. 와. 근데 어제 다 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엠파렌 그 깃허브에 네. PR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나 한글화 했으니까 이거 좀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해줘라고 글을 올렸고 엠파렌 코리아에서 지원 사격해서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엠파렌 그 커뮤니티 팀장님한테 가서 우리 엠파렌 코리아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좀 밀어주고 한국 지금 아시아를 크게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엠파렌이. 그래서 보시고 계시면 아시아가 굉장히 자동화에 약간 미친 나라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의 나라입니다. 네. 엠파렌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엄청 MCP가 이제 터졌으니까 이걸로 화력을 확확 불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슬랙방이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 엠파렌 하고 있고 내가 줌에서 150명의 엠파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하고 이제 있습니다. 좀 유튜브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 조회수가 한 10,000 정도 넘으면 그래도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쵸, 그럼 엄청난 성과. 그걸 엠파렌 쪽에서 좀 알아봐 주시고 좋은 또 저희가 어떤 제안을 드리면 괜찮은 것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 좋을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셀프 호스팅과 인증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이 제일 간지러운 부분을 엠파렌 코리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되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아요. 그 전부터 개발자들은 그 약간 선천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글을
해서 뭔가 알려준다든지 오픈소스, 이 엠파렌 자체도 오픈소스다 보니까 좀 나누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엠파렌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조금이나마 질문도 많이 받아주실 분도 많이 계시다. 그리고 제가 팩캠 강의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아니면 난 이것도 진짜 못하겠다 하시면은 클라우드로 12불에서 13불 정도 한 달에 내시면 진짜 클릭 몇 번으로 클라우드에 엠파렌 서버 띄워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제가 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아, 12달러에서 15달러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전에 메이크보다 저는 이제 제피어를 쓰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피어가 너무 비싸서 거의 쓰기가 자동하게 진짜 차라리 그냥 내가 클릭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제한이라는 거잖아요. 무제한이죠. 네. 아,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12달러, 15달러가 맞습니다. 되게 엄청 저렴한 편에 속하겠네요. 무제한이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장벽이 낮아지거든요. 내가 자동화를 만들었는데 메이크나 자피어에서 돌리면 이게 월 얼마씩 나가라고 하면 그쵸, 일단 그쵸. 큰 부담으로, 그러면은 일단 시도하기 전부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내가 잘 만들었는데 이거 계속 돌리고 싶은데 10,000번 돌릴 때마다 15불씩 더 내야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엠파렌에서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시도조차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무제한으로 계속 돌려줄 수는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로컬로 설치를 하면 아예 그냥 무료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약간 본인의 어떤 그 수준에 맞춰서 저는 뭐 처음부터 너무 진입장벽 높게 가기보다는 그 클라우드 비용을 내면서 그 비용도 사실 12달러, 15달러면 그렇게 저는 그래서 구독료를 아끼려는 분들한테 커피를 줄여라. 한두 잔만 그러니까요. 끊으시라고요. 커피 한두 잔만 해도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저런 것들 정말 자동화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 커뮤니티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주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갤러리로 잘 모아놓으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들 할 수 있네라고 하면서 엠파렌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오늘은 또 MCP, 지금 가장 핫한 MC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또 오늘 제가 거의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 네, 시간이 거의 10시입니다. 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송기령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허민님? 어우, 너무 잘 알죠. 진짜 너무 인사이트 네. 깊으신 분인데, 제가 그분 강의 보고 전율을 느꼈는데 뭐였나요? 그분의 강의에서 많이 말하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자동화하는데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동화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거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 대체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자동화할 일이 이만큼이 있는데 점점 해서 자동화를 다 해버리면 내가 대체되는 거 아닌가, AI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동화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계속 붙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일을 잘게 부수고 잘게 나누고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교양처럼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AI를 붙여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최대한 AI로 붙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일단 기업에서 원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툴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엠파렌, 메이크, 자피어가 있는데 어떤 툴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엠파렌만 꼭 고집하라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엠파렌에서 메이크로도 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메이크를 쓸 수도 있고요. 메이크에서 엠파렌을 또 호출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엠파렌, 메이크, 자피어에 대해서 어떤 툴들을 내가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한 가지 툴에 몰입해서 뭔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왕 시작할 거면 좀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무료로도 무제한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MCP 이런 노드 나왔으니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엠파렌이 또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이크나 자피어를 이전에 썼던 분들도 이제는 잠깐 손을 놨던 분들도 엠파렌으로 다시 하면은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할 때 뭐 해라 라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떤 툴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엠파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도 또 소개해 주셨지만 막히는 부분은 요즘에 그 부분 저희가 빼먹었네요. 앞부분에 이제 제이슨 예시를 주고 그 LLM에 질문을 하면 얘가 그 노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좀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가 끝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노드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했었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런 이런 데이터가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은 이런 값들만 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 노드를 활용할 때 이 코드 노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슨을 여기 전체 다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카피 셀렉션 버튼을 누르면 여기 왼쪽에 인풋으로 들어오는 제이슨을 다 복사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챗GPT나 클로드한테 가서 야, 내가 엠파렌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할 건데 인풋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리고 아웃풋 데이터는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한번 짜줄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코드를 짜주게 되고요. 붙여 넣은 다음에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거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지 막 확인을 하시면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을 엠파렌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이런 노드들을 커맨드 C를 누르면 이 지금 카피 투 클립보다 나오는데 이 노드에 대한 것들도 이게 다 제이슨으로 되어 있고요. 커서 창에 가서 예를 들어서 새 텍스트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 노드 하나도 제이슨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에다가 옆에다가 컴포즈에다가 내가 이 옵션을 뭐로 바꾸고 싶은데 여기서 좀 바꿔줄래 하면은 또 커서를 이용해서 엠파렌의 노드 제이슨 설정도 건드릴 수 있다. 메이크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엠파렌은 좀 파고 들면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약간 요걸 좀 제대로 또 전문가이신 또 정기님한테 좀 제대로 한번 배우면 굉장히 좀 지름길을 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피터스에서 2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은 너무 쉽고 계속 질문이 많은 것들은 이제 챗GPT나 클로드가 제가 설명하는 거 더 잘 설명하거든요. 저는 가이드만 드리면 돼요. 맞아요. 어디를 봐야 되고, 지금 원하시는 자동화를 이렇게 구현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 키워드로 검색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이것만 드리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구현하는데 자잘자잘한 질문들은 챗GPT나 클로드나 뭐 그록이나 이런 데다 물어보면서 구현하시면 되고, 근데 하시다가 결국에 어디서 많이 힘드시냐면, 제가 가이드를 안 드리고 혼자서 하려고 하면 GPT가 알려주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디로 빠져요. 이상한 대로. 그것만 제가 옆에서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 하시면 된다 라고 그 키워드를 드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또 질문하면 챗GPT가 또 잘 대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게 말씀 주신 대로 지름길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LLM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네. 되게 많고, 또 얘가 웹상의 정보들 바탕으로 답변을 내주기 때문에 또 그 엠파렌 관련된 또 커뮤니티도 해외에 또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이전보다 LLM이 지원하기보다는 약간 남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쵸. 바탕으로 그 게시글 바탕으로 좀 답변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말 배울 수 맞습니다.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또 약간 허들이 있지만 좀 이 허들만 넘으면 또 굉장히 좀 신세계가 좀 열리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또 이렇게 좀 시간 내주셔서 엠파렌의 또 MCP가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셔서 엠파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